에볼루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베스를 어떻게 낚는가를 아는 것이다. 큰 녀석 같진 않은데. 왔어. 피쉬! 오케이! 오. 3.5m. 야, 여기 있었어? 수도권의 대표적인 베스 낚시터인 신갈지. 이곳은 수도권 베스들의 줄인 손맛을 전적으로 채워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하지만 산란끝 무렵인 지금 베스 낚시에 있어 가장 변화가 많고 어려운 때. 익숙한 것은 싫다.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 때문에 서승찬은 오늘 신갈지에 과감히 캐스팅을 한다. 안녕하십니까. 에볼루션 서승찬입니다. 자, 저는 지금 신갈지에 나와 있는데요. 봄 시즌을 맞이해서 신갈지가 지금 아주 상황이 좋았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산란이 끝나가는 시기죠, 지금. 때마침 뭐 강풍이라든지 뭐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안 좋은 상황 속에 도전을 해보고자 아주 수도권의 그 대표적인 낚시터 신갈지를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신갈지 상황을 둘러보니까 그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지금 물이 많이 흙탕물이 돼서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위가 한 2m 정도, 1, 2m 정도 이렇게 빠져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산란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기 때문에 베스들이 과연 어느 곳에 포진을 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묻는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왜 굳이 신갈지에 도전하냐고. 수위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최근에 4m. 돌아온 그의 대답은 명쾌하다. 한 마리의 베스를 낳기 위해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일단 아직까지 그래도 연안 가까운 곳에 그 알짜리를 파고 수컷이 암컷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베스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존재할 거라고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위가 또 줄어들고 물이 흙탕, 그러니까 저활성이 또 예상이 되는데 한 3, 4m권 물속에 있는 험프 지역, 그런 곳에 또 베스들이 입을 다물고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제 연안 쉘로우죠. 알짜리, 산란에 진행 중인 베스들 노려볼 곳이고, 또 그것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베스들이 이제 빠져있는 상황, 그런 베스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베이트로 연안부터 타이트하게. 산란 끝 무렵이지만 아직까지 산란 중에 있는 베스를 노려보기 위해 연안 쪽 얕은 수심에 알짜리를 공략해보는 서승찬. 좀 더 강한 액션을 줘봐야 되나? 나무가 물에 잠겨 있는데 일단 나무에 한번 잡아야겠다. 물론 산란 후기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그에겐 기회가 된다. 그 기회를 엿보기 위해 다양한 패턴으로 공략해보는 서승찬. 어찌 보면 지금 시기에 연안을 공략하는 것은 무모한지. 하지만 베스 낚시란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가야만 의미 있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는데, 과연 그의 의지는 빛을 볼 수 있을까? 야, 톡 건들고 말고. 지금 알짜리 지키는 베스들인 것 같은데 루어를 탁 건드려서 이제 챔질 준비를 하면 없는 거예요. 이미 뱉어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는 거의 먹인다는 거는 거의 힘들고요. 반사적으로 물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바로 또 훅셋이 이어져야 돼요. 상당히.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지금 한 2번 툭 하고 기다려줬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 만약에 다시 입질을 받는다, 툭팍 이런 식으로 바로 액션이 들어가야 조금 확률이 높아지죠. 훅셋이 성공할 확률이. 자, 지금 스피너 베이트로 다시 교체를 하고 빠르게
버닝 기법을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는 아주 장점인 게 입질을 받지를 못해도 집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스피너베이트로 포인트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험프라든지 떼짱이라든지 계속 컨택을 시켜주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택을 시켜주다가 웜이라든지 좀 이제 움직임이 적은 루어를 투입을 해줬을 때 베스가 바로 반응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는 입질을 못 받아도 일정한 포인트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스피너베이트로 계속해서 공략을 하다가 다른 웜이라든지 그런 루어를 집어넣었을 때 바이트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베스의 입질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후킹이 들어오지 않자 일단 스피너베이트로 베스들의 시선을 유혹하려는 서승찬. 포인트 주변을 빠르게 지나가며 베스를 자극해 집어 효과를 높여보는데, 이렇듯 한 마리의 베스를 낚기 위해서는 기승전결에 따른 루어 편성이 필수적이다. 자, 이제 웜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스피너베이트를 이용해 베스를 자극한 후 머무는 시간이 많은 웜을 사용하면 입질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데,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이구, 자식이. 으아! 아, 신갈지 뵀습니다. 야, 크진 않네요. 지금 연안 쉘로우 떼짱 쪽에 웜을 탁 집어넣었는데, 보이시죠? 완전히 먹었어요. 두 번의 쇼파이트를 받았었는데, 빠르게 챔질을 하려고 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입질을 받고 제가 여유줄을 좀 줘서 기다려줬거든요. 근데도 얘는 먹을 생각이 있었는지 잘 먹어줬습니다. 신갈지 뵀습니다. 결국은 이거네. 자, 지금 스피너베이트로 계속해서 컨택을 하다가 이제 입질이 없죠. 반응이 없어서 쇼파이트를 2번 받은 상황에 다시 웜으로 포인트에 딱 집어넣었는데 바로 먹어줬어요. 아, 지금 뭐 스피너베이트 집어 효과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분이 최고네요. 웜. 근데 사이즈가 지금 좀 신갈지 사이즈 치고는 좀 작은 편이라서 좀 더 큰 베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베스 잡는 것도 상당히 힘드네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수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산란 후기에 들어가서 이제 베스, 큰 베스들이 휴식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지. 큰 베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악조건의 상황 속에 힘이 들 거란 건 이미 예상했던 일.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왔다. 찌쉬. 아이고, 작네, 작어. 차씨. 야, 지금 또 한 마리를 잡았는데 너무 작죠, 베스가. 큰 것들은 확실히 일찍 산란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쉘로우 지역에 또 큰 베스들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이 포인트는 지금 너무 사이즈가 작네요. 봄철 특징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한 크기의 베스들이 같이 낮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연속해서 작은 베스 2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조금만 해보다가 이동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갈지 애기 베스입니다. 중류권의 다리미 포인트에서 작은 베스 2마리를 낚아낸 서승찬. 하지만 이것에 만족할 그가 아니다. 큰 사이즈의 베스를 노려보기 위해 좀 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정. 즉시 실행에 옮긴다. 더 큰 베스를 사냥하기 위해 포인트의 가능성이 높은 경희대길 포인트로 옮겨온 서승찬. 이곳에서는 어떤 공략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건너편 포인트로 이동을 해가지고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를 이용을 해서 아주 연한 타이트하게 캐스팅을 한 후에 점점 깊어지는 곳으로 이렇게 리프트 앤 폴이라고 점점 깊어지는 식으로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를 운용을 했었는데 지금 입질은 일단 없고요.
청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안 가까운 곳에는 청태가 너무 많은데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땐 청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조금 깊은 곳을 웜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청태가 일단 너무 많은데 일단 청태가 없는 살짝 더 깊은 곳을 웜으로. 수많은 대회를 치르며 신갈지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서승찬이지만 나쁘진 않아.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난감하기만 하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을수록 베스에 대한 열망은 더욱 불타오르는 법. 지금 상황이 이제 오후로 들어서면서 수온이 올라갔어요. 오전에 한 14도, 15도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수온이 20도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트 포지션은 한 5m. 네, 5m인데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깊어지는 지형이라 연안 쪽에 좀 가까이 붙어서 한 3, 4m권을 이렇게 평행되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m 정도 올라왔네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좀 평행으로 있는데 안 무는지 아예 없는 건지. 신갈지가 어려워졌네. 느낌이 나쁘진 않아. 그때 왔어. 피쉬! 드디어 기다리던 녀석이 왔다. 오케이. 오. 야, 가나 3.5m. 3.5m. 야, 거기 있었어? 야, 3.5m의 애들이 있었나봐요. 3.5m. 파인더를 딱 보고 살짝 좀 더 깊은 곳을 노려볼까 하고 이렇게 사선으로 평행으로 던졌는데 턱 하고 물어졌습니다. 신갈 베스. 이것이 바로 서승찬이 신갈지를 찾는 이유다. 지금 아까 공세교 주변에서 이제 쉘로우 산란장 낚시를 했었는데 베스가 지금 큰 숫자리 없는 듯해서 이제 건너편 경희대 라인이죠. 건너편 이제 쉘로우 라인을 위주로 낚시를 해봤지만 입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5m 정도 되는 사선 이렇게 점점 이게 경사져서 점점 깊어지는 그쪽 라인을 3.5m를 웜으로 바닥권을 이렇게 톡톡 튀기고 있었는데 먹새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방금 이 베스 같은 경우는 입질이 상당히 과격하게 정석적인 웜 입질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완전 연한 쉘로우보다는 살짝 1차 브레이크 정도 수심이 깊어지는 그런 길목 쪽에 베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저녁 피딩 타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면에 붙어 있다가 점점 쉘로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먹이 사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베스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살짝 넘는 것 같은데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신갈지 베스입니다. 지금 베스가 히트된 수심이 3.5m. 그렇다면 이제 어느덧 베스가 좀 빠져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산란을 마치고 휴식하는 베스에 그 빠진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늦게 산란하는 베스가 올라타기 직전에 그런 베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위가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수위가 줄어들어서 또 잠시 빠져 있는 베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베스다라고는 아마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베스가 빠질 만한 이유가 벌써 한 3가지 정도 나왔잖아요. 일단 쉘로우에서 고기 잡기는 힘들고 빠진 곳에서 베스를 잡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 3, 4m권 위주로 낚시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산란 후기 배수기 흙탕물이란 악조건 속에서도 큰 베스를 낚아낸 서승찬. 왜 낚시를 하면 늘 베스들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지. 하지만 언제나 베스 낚시는 그에게 어려운 도전이다. 참 언제쯤 올라와 붙을는지. 늘 올라와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이렇게 베스와의 싸움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그가 낚시를 하는 이유다. 또 나와봐라. (3.5m) 큰 베스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입질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
또 다른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입질하고 그런 걸로 봐선 활성도가 나쁜 것 같진 않았는데 낱마리인 게 문제구나. 어디에 몰려 있을까? 자, 이번에는 지그헤드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베스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란 후기고 수위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민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한 마리 잡은 베스가 먹새가 좋았다고 해서 다 좋진 않을 거라고요. 산란 후기면서 수위도 줄어들었고 또 신갈지 하면 피싱 프레셔가 거의 전국에서 최고일 겁니다. 오늘도 평일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그럼 어쩌면 더 빨리 베스가 반응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수심 3.5m 권에서 큰 베스를 낚았지만 입질은 또다시 소강 상태에 빠져들었다. 예민한 입질을 파고들기 위해 스피닝리를 사용하기로 한 서승찬. 과연 이번에도 그의 판단은 탁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피쉬! 오케이! 이야! 어우, 바로 앞에서. 좋아, 좋아. 오케이. 역시 3.5m. 어우, 코! 야, 이번에는 스피닝 4파운드 피메스징을 했는데, 야,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크진 않네요. 이야,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그만 나와라. 어이코, 완전히 먹었구나. 자, 비록 아까보다 크기는 좀 작지만 그래도 3.5m에서 또 한 마리 확인을 했습니다. 아, 오늘 소득이 좋은데요. 야, 이번에도 완전히 목구멍 깊이 먹었어요. 자, 8분의 1온스 지그헤드 4파운드 카본 라인으로 피네스 피싱으로 지금 또 한 마리를 잡으니까 기분이 진짜 좋네요. 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일단 패턴을 찾은 후에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추리를 한 거죠. 3.5m 수심에 베스가 확인이 됐으니까 추리를 한 후에 이제 다시 3.5m 수심을 좀 더 예민하게 스피닝을 이용을 해서 예민하게 노렸는데 또 한 마리가 또 나와줬습니다. 하나 더 물어주면 좋겠다. 일단 같은 패턴으로 같은 수심대에서 두 마리. 3.5m권을 또다시 정면 돌파한 서승찬. 고도의 집중력과 세밀한 기술력으로 두 번째 베스를 낚아냈다. 비로소 그의 시나리오가 적중한 것이다. 피쉬! 또다시 베스다. 오케이. 아, 좋네. 오케이. 아, 이번엔 좀 작네. 사이즈는 작지만 오늘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 자신이 추측한 패턴이 예민해져 있는 베스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한 그이다. 야, 근데 왜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진 거야? 자, 야, 이번에는 좀 더 사이즈가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같은 수심, 같은 패턴에 또 한 마리가 나와줬습니다. 자, 지그헤드 채비에 또 한 마리 추가. 자, 지금 같은 패턴에 지금 3마리 정도 확인을 했는데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한번 또 탐색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패턴을 어느 정도 찾은 후에 3마리 정도 조가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비슷한 패턴으로 낚시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금 3.5m 수심에서 입질을 한 3번 받았으니까 지금 3.5m권, 3, 4m권에 지금 괜찮은 홈프 자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쪽 라인은 3.5m에 애들이 있었고, 홈프에는 더 큰 베스들이 있을지도 몰라. 야, 지금 아주 신갈지 상당히 고전할 거를 예상을 하고 진짜 꽝을 맞을지도 모를 각오를 하고 들어왔는데 운 좋게 지금 베스를 몇 마리 잡을 수 있었어요. 지금 그런 와중에 어느 정도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으로 지금 계속해서 베스를 잡고 있는데 이게 바로 베스 낚시 매력 아닐까요? 어느 정도 패턴에 의해서, 시즈널 패턴에 의해서 베스들은 움직이고
그런 패턴을 대상으로 저희 또 베스 하시는 분들은 또 베스를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 퍼즐이 맞아 들어갔을 때 그 짜릿함, 베스의 크기와 상관없이 또 다른 성취감이 아주 큽니다. 아, 좋다. 또 다른 지역의 수심 3, 4m권을 공략해봤지만 그의 운은 거기까지였다. 하지만 산란 후기라는 어려운 시기,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결국 패턴을 알아낸 그이기에 오늘 신갈지에서의 도전은 뜻깊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산란 후기를 맞이한 신갈지에서 오늘 하루 낚시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가 도전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존의 산란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의 베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큰 사이즈의 베스를 노려보고자 어느 정도 수심층이 나오는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5에서 4m권에 지금 베스가 좀 괜찮은 사이즈의 베스를 제가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패턴을 찾아서 작은 사이즈의 베스부터 큰 사이즈의 베스까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아주 저는 만족을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산란 후기의 신갈지 속에서 정말 새로운 많은 것들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자, 에볼루션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피쉬. 오케이. 아. 피쉬. 오케이. 오. 3.5m. 야, 거기 있었어? 신갈 베스.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제품만을 추구하는 NS 협찬입니다.